혹시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지금 뭐 젊은 분들은 물론 전혀 뭐 모르는 내용이겠고, 나이가 좀 있으셔야 이 영화를 본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영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주 전 세계에서 쇼킹한 그 히트를 쳤던 영화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1970년에 나온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뭐, 그 대학생들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제 저 여학생이 아프죠, 도중에. 뭐 그런 좀 비극도 들어가고 그런 얘기인데, 이때 이 남학생이 다니던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아마 레드클리프를 다닌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버드와 레드클리프는 전부 그 보스턴 근교에 있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죠. 지금은 레드클리프가 아예 하버드 안으로 들어와서 하버드 대학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드클리프 졸업생들은 졸업 증명서를 띄면 하버드 대학으로 졸업 증명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사람들이 아이비하고 아이비리그 대학 하는데 그게 뭔가 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지만 그 정확한 커트라인이라든가 혹은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고 싶으면 계속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에서 그 대학들에 대한 평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뭐 언론사마다 다 틀리고 또뭐 국제적인 기관에서 인발부될 때 또 틀리고 그렇긴 하지만 대강 그 위치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결과는 2020년 US News and World Report 그 언론사에서 집계한 내용인데요. 집계 방식이 틀리니까 내용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 언론사에서는 그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를 미국 전체 1등의 대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등에 하버드 대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등에는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뉴욕에 있는 학교죠. 그 다음에 4등에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5위에 예일 대학교, 6위에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7위가 여기서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그 여기는 그 경제학과가 아주 대단히 좋은 학교죠. 시카고 학파라는 학파가 생겼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6위 공동 6위에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지금 도널드 트럼프 졸업한 학교죠. 노스웨스턴, 그 뒤를 듀크가 10위, 뭐 이 정도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10위에 존스 홉킨스, 뭐 의대 그러면 존스 홉킨스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칼텍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다음에 다트무스 조금 지나갔네요. 다트무스 칼리지. 여기는 뭐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칼리지죠. 미국은 이름이 뭐 유니버시티도 있고 칼리지도 있고 인스티튜트도 있고 심지어 유니온까지 있지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를 14위를 브라운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15위가 노틀담 유니버시티 오브 노틀담 운동 잘하는 학교죠. 그 다음에 밴더빌, 그 뒤에 17위가 코넬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공동 17위가 라이스 유니버시티, 뭐 이런 학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 루이스, 워싱턴 유니버시티라는 이름 가진 학교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그 중에 세인 루이스, 워싱턴, 그 다음에 이제 20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UCLA가 마지막 20위에 들어와 있죠. UCLA가 그 주립대학으로서는 유일한 그 탑 20에 든 학교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른 평가기관 포브스 잡지라고 그 미국의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그 경제 잡지가 있죠. 거기서 뽑은 최고의 대학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잡지는 특별히 그 net price, 장학금을 제외한 실질 부담 등록금이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졸업생들의 평균 그 빚, 학자금융자 얼마가 되는지 그 계산을 했고, 또 마지막에 이 대학교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 처음 3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는지 그런 내용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데이터인데 1등은 하버드 대학이 차지했고 등록금이 뭐 6만 불이다. 그래도 거기서 장학금을 빼고 나면 실제로 연 14,000불 정도를 부담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7,000불 정도 또 빚을 지게 되고, 졸업을 하면 보통 74,000불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등은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3등 예일, 4등 MIT, 5등 프린스턴. 아까랑 보면은 순위가 약간 틀렸죠. 그 다음에 6등 펜실베니아 유펜, 7등 브라운, 8등 칼텍, 9등 듀크, 10등 다트무스. 이런 순위로 지금 탑 10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등부터는 11등에 코넬, 12등에 포모나 칼리지, 조그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칼리지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 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버클리 대학이죠. 버클리 대학이 이 통계에서는 그 주립대학으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는 등록금도 비싸지만 그래도 주립대학에 속하죠. 그 다음에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조지타운,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유 오브 시카고, 그 다음에 노스 웨스턴. 이 순위로 지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한 등록금 정보라든가 이런 걸 보실 분들은 잠깐 세워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니버시티 오브 노트르데임, 운동 잘하는 학교죠. 그 다음에 윌리엄스 칼리지, 조그만 휴메니티 칼리지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 다음에 22에 U of Michigan Ann Arbor, U of Michigan Ann Arbor도 역시 주립대학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라이스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22등에 존스 홉킨스, 23등에 하비모드, 그 다음에 24등에 사관학교 중에 제일 그래도 들어가기 힘든 게 해군사관학교죠. 해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25등에 스와스모 칼리지, 이런 정도로 등수를 매겼습니다. 이 리스트들을 보면은 앞에 본 것과 등수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탑 25, 탑 50, 그럼 다 명문대학에 속합니다. 이 리스트에 와 있는 대학들 가운데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비리그 대학의 이름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이비리그 대학은 과연 몇 개 학교일까요? 그럼 아이비리그란 도대체 무엇이냐? 저 위에 아이비리그 써있죠? 왼쪽 위에. 아이비리그는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6승 1패, 5승 2패, 1승 6패 이렇게 써있고 승률도 있고 최근 경력, 홈 게임과 어웨이 게임의 레코드 이런 것도 나와 있고 한데요. 아이비리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2019년 미국 대학 풋볼 리그 중에 아이비리그 경기 실적 결과입니다. 리그 도중에 나온 결과인데, 보면 예일 대학이 1등을 하고 있죠. 다트머스와 같이 공동 1등이죠. 그 다음에 프린스턴, 펜, 코넬, 하버드, 콜롬비아, 브라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이비리그는 딴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인 거, 돈이 많은 학교가 모인 거 이런 거 아니고, 미국이 이제 초창기에
나라를 건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로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또 아니면 자기 지방에 가 있다 보니까 교육받을 기관이 마땅치 않아서 그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이 주로 미국이 처음에 동부의 13개 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모두 동부의 13개 주에 그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이 미식축구는 미국에서는 풋볼이라 그러죠. 그 우리가 말하는 월드컵 축구는 사카라 그러고요. 근데 뭐 전 세계 어디 가도 풋볼 그러면 그 월드컵 축구를 얘기하는 건데 미국에서만 풋볼은 미식축구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쭉한 공 갖고 시합하는 거. 그 리그를 만든 보통 지역별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교들끼리 만들죠. 그 리그를 만든 리그의 이름입니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사와 전통을 갖추고 돈도 많고 또 사립대학들로 좋은 인재들을 배출하다 보니까 아이비리그가 세계적인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8개 학교가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죠. 그런데 원래는 그 뉴저지는 러커스 대학, 거기도 아이비리그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재정 문제로 학교가 뉴저지 주한테 팔리면서 이제 그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으로 넘어가니까 공립대학이 되면서 아이비리그에서 빠져나오게 됐죠. 그래서 풋볼은 러커스가 훨씬 더 잘합니다. 이 학교들보다. 왜 그러면 더 강한 리그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비리그는 뭐냐? 풋볼 리그다. 그걸 먼저 아시고 거기서부터 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그 아이비리그 8개 학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학교 문장과 함께 이름인데, University of Pennsylvania, UPenn이죠. 혹은 펜,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하버드의 베리타스는 그 똑같은 이름을 한국에 갖고 있는 그 문장을 갖고 있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무스, 예일, 코넬, 브라운, 프린스톤 이렇게 8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8개 학교를 아이비리그라고 부르고 한국의 학부모들이 애들을 보내고 싶어서 또 미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 학교로 애들을 보내면 성공한 것 같이 어깨를 으쓱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학교들이죠. 그래서 이 학교들이 있는 위치를 살펴보면 모두 그 동북부 지역에 있죠. 오래된 그 미국의 주들에 있으니까 먼저 살펴보면 유펜은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있고요. 프린스턴은 뉴저지에 있죠. 콜롬비아 대학은 뉴욕시티 안에 있고 할렘 옆에. 그 다음에 뉴욕에는 특별히 하나가 더 있죠. 아이비리그가 코넬이 있죠. 이타카에 저기 나야가라 올라가는데 좀 멀긴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뉴헤븐 코네리컷에는 예일 대학이 있고 브라운 대학은 프로비던스 로드아일랜드 거기 있고 그 다음에 하버드는 케임브리지 매사추세츠에 있죠. 보통 사람들이 하버드 그럼 보스턴에 있다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스턴에서 강 건너 있는 도시인 케임브리지에 있죠. 그래서 MIT도 역시 케임브리지에 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학교는 유니버시티 오브 보스턴 혹은 보스턴 칼리지 이런 것들이 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다트무스는 한참 올라가서 뉴햄셔, 하노버에 있죠. 그래서 이 8개 학교들 모두 동북부에 있다. 그래서 서부에 있는 대학 중에는 아이비리그에 속할 수 있는 대학이 없고 MIT 같은 전문 대학은 아이비리그에 속하지 않는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그럼 아이비리그의 경쟁률은 얼마가 되느냐? 경쟁률과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율 보면은 여기 이렇게 노란 게 지원자죠. 그 다음에 파란 게 뽑히는 학생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코넬 같은 경우엔 44,000명이 45,000명이 지원을 해서 6,277명이 선발됐다. 물론 6,277명이 전부 등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 하는 학생들을 계산해서 약간 더 뽑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버드 같은 경우에 39,000명이 지원을 해서 2,037명을 뽑지만
실제로 등록하는 인원은 1650명 정도.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건데 최고의 대학에 뽑혔으면서 왜 안 가냐? 다른 대학이 장학금을 더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교수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하는 분야에서 더 유명하다든가 이러면 미국 학생들은 다른 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어떤 학생이 하버드, 예일 이런 아이비리그 스쿨에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선택한 학교는 예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야 하버드 가지고 왜 예일 가냐? 그러니까 예일이 내가 공부하고 싶은 어떤 분야는 어떤 교수가 있어서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펜 이제 지원율로 따지면 유펜이 그 다음, 콜롬비아가 그 다음이고 브라운, 예일, 프린스턴, 다트머스 이런 순서로 지원자가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코넬 대학을 빼놓고는 그 선발 합격자 숫자가 불과 2,000명 수준입니다. 유펜이 약간 많긴 한데 유펜은 그 대신 미등록자가 많습니다. 그 하버드도 약 400명 정도가 등록을 안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지원을 하니까 예를 들면 유펜도 내고 하버드도 내고 또 주립대학도 하나 내고 이렇게 했는데 다 붙었다고 치면 많은 학생들이 유펜 대신에 하버드를 선택하죠. 그래서 유펜은 약간 더 많이 뽑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도 정원이 큽니다. 그리고 코넬의 경우에는 6,277명이나 뽑는데 사실 코넬 대학의 일부 학과는 일부 그 단과대학 몇 개는 그 사립이 아니라 뉴욕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코넬은 코넬인데 사립은 아닌 등록금을 뉴욕 주립대학 등록금을 내는 그런 시스템에 조금 들어가 있어서 코넬은 뉴욕 주에서 정해준 돈을 주는 대신에 정해준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코넬 대학은 사실 조금 억울하게 불공평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비리그 내에서 그렇지만 코넬 대학 역시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보면 불과 2,000명 내외 이렇게 학생을 뽑고 있죠. 이게 한국의 대학들하고 비교하면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 고려대학, 정원이 얼마인가 비교하면 이 학교들은 또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죠. 그럼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이 학교들 정원을 다 합친 게 코넬이 많으니까 조금 낮긴 하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연고대 정도 합친 그 정도의 정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학교들을 가기 위해서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냐? 이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보통 탑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물론 하버드 같은 데는 미국의 고등학교 3,000개인데 학생 선발이 2,000명이니까 한 개 학교에서 한 명도 못 가는 거죠. 거기다 명문 사립이나 명문 공립에서 한 10명씩 가고 있으면 한 학교가 10명을 보냈다. 그러면 대략 한 300개 학교는 하나도 못 보내는 결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여기 보면 리딩하고 매스가 나오는데 이게 SAT 스코어입니다. SAT 스코어에서 못하는 학생 25%, 잘하는 학생 75%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5%는 아시안이고 아시안은 이 정도 성적을 받아야 거기 들어가는 중간 정도의 성적이 되는 거고 중간 학생의 성적입니다. 그리고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통 혹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은 그 25%에만 속하면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보면 엄청 차이가 나죠. SAT는 영어가 800점 만점이고 수학이 800점 만점입니다. 그럼 브라운 대학을 가려면 최소한 1405점은 맞아야 되는데 아시안 학생이 1405점 맞았다 못 갑니다. 아시안 학생은 1570점 정도 맞으면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비리그 스쿨의 그 SAT 점수가 1600점 만점에 최소 리퀘어먼트가 보통 1450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점수 맞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려면 아주 우수한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이 정도의 무슨
스페셜한 능력이 없으면 아니면 뭐 사라장 같이 아주 뛰어난 뭐 음악 능력을 보여서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가기가 힘든 경우입니다. 물론 뭐 사라장은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를 붙었는데도 안 갔죠. 그런데 하여간 브라운, 콜롬비아도 뭐 비슷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코넬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학생을 많이 뽑으니까 약간 낮은 스탠다드라고 볼 수도 있죠. 나트무스, 하버드는 뭐 지금 보면은 영어에서 790점, 800점 만점에 수학은 무조건 800점을 맞아야 그래야 겨우 뭐 어떻게 한번 원서를 들이밀어보고 한번 경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프린스턴 역시 뭐 최상위급이고 유펜 그 다음에 예일. 그래서 보통 탑3라 그러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학교는 탑3에 비해서는 약간 그래도 좀 입학하기가 쉬운. 이 정도는 뭐냐? 만점을 맞아야 됩니다. 사실 매년 그 입시 결과를 보면 SAT 1600점 만점을 받고도 하버드에 못 가는 학생들이 3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하버드에 원서를 내는데 그래도 만점을 받아도 안 받아준다. 왜? 하버드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 공부만 하면 다 만점이야. 근데 뭐 만점이 뭐 그렇게 대단해. 만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얼마나 좋은 추천서를 받았고 얼마나 사회봉사를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린 더 중요하게 여겨.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물론 SAT가 입학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로 다른 학교와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죠. 미국 전체 평균 SAT 점수는 약 1030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좀 이민자가 많은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950점 정도 됩니다. 영어와 수학을 합쳐서. 그러니까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죠, 처음부터. 이게 지금 현실적인 미국 대학 입시, 아이비리그 대학 입시의 그 카트라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이비리그는 전부 그 남녀 공학인 코에드 스쿨이죠. 그래서 남자 여자 뭐 같이 학교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약간 여자들이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세븐 시스터 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여자 대학인데요. 그 아이비리그의 어필리에이트 자매 학교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버나드 칼리지는 콜롬비아 대학의 자매 학교죠. 그래서 수업도 같이 들을 수도 있고 같은 교수들이 가르치고 이래서 보통 버나드 나왔다 그러면 콜롬비아 나온 거로 개선해 주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브리긴모, 마운틴 홀리옥, 레드클리프는 이제 학교 자체가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하버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맨 처음에 본 그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그 학생이 다니던 학교죠. 그다음에 스미스 칼리지, 아주 유명한 여자 대학이고, 이거는 예일 대학하고 어필리에이트가 돼서 자기네들이 대학원을 갈 때 예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거의 다 받아주죠. 그 다음에 바사, 웨슬리 이렇게 해갖고 이런 학교들은 일종의 자매 학교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학점 교류도 되고 수업도 들을 수 있고 가서 또 와서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갈 때 잘 받아주죠. 그 학교들에서. 그래서 이게 자매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약간 더 아이비리그 스쿨에 가기에 유리한 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 어떤 학부모들이 주장하듯이 그건 아이비도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비리그 스쿨을 놓고 이걸로 끝이다. 그 이상의 뭔가가 있죠.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그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한인들이 미국을 한국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학교 중요하죠. 그건 맞지만 미국은 약간 상황이 틀립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 아니라 최종 학력입니다.
하버드를 나왔어도 그게 자기가 평생 자랑하고 살 그런 어떤 내용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죠. 또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학교들은 훨씬 큰 대학교보다 훨씬 큰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학 가서 잘하면 그러면 뭐 대학원 하버드 가면 되는 거죠. 그까진 거. 그게 더 카운트가 되죠. 그 대학을 학부를 어디를 나왔다 이거보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인물이 오바마죠. 하버드 그때 대학원 나온 것 같고 대학 대통령까지 됐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특별한 상황인 것이 무엇이냐? 대학에 좋은 대학을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미국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버드 대학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냐 그러면 하버드가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많은 학생들이 실력은 있지만 그냥 가족들이랑 있고 싶어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그런 일반 커뮤니티 컬리지 심지어는 아니면 혹은 주립대학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아이비리그 스쿨로 가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학력. 그러려면 뒤로 올라갈수록 잘해야 된다, 공부를. 이게 불행한 얘기인데 동양 애들이 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부모들이 볶아가지고 학생들이 대학을 좋은 학교를 갑니다. 근데 졸업도 못하고 거기서부터 그냥 비실비실거리고 시간만 때우고 뭐 5년 6년 걸려서 겨우 졸업하면 취직도 못하고 뭐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한국 가서 뭐 영어학원 선생이라도 타이틀 걸고 하면 되는데 미국에서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뭘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실패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버드 정도 갈 학생들이면 예를 들면 뭐 좀 사이언스 이런 거 공부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난 메디컬 스쿨 갈 거야, 의과대학 갈 거야. 그러고 가지만 실제로 그 가는 확률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나머지 80%는 실패하는 거죠. 자기 목표를. 그런가 하면 좀 들어가기 쉬운 대학들 가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용꼬리보다 뱀대가리다. 최종 학력이 중요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아까 잠깐 그 성적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에는 그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종별 특혜를 주는 거죠, 일종의. 그래가지고 그 요새 동양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고소하고 난리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애는 분명히 성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여기 합격해야 되는 애인데 못 들어가고 우리 애보다 훨씬 못하는 흑인 애는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의 논리는 미국에서 동양인이 차지하는 인구는 5%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학교 학생의 19%, 18% 정도가 동양인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뽑고 있는 건데 왜 컴플레인을 하냐. 그래갖고 지금 affirmative action 그걸 놓고 지금 고소가 들어가고 재판이 열리고 있고 또 1차에서 동양인들이 한번 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결과가 나왔죠. 물론 그 아이비리그 스쿨 아주 좋은 학교들입니다. 세계적인 학교고 졸업을 하면 일단 어느 정도 장래가 보장이 돼 있기도 하고 동창회가 아주 끝내주게 우수해서 하버드 대학이 갖고 있는 기금이 전 세계 맥도날드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많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 1년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록금은 6만 달러밖에 안 받는데 거기서도 또 장학금을 한 5만 달러 평균적으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받는 그런 내는 등록금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학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 중산층 자녀들한테는 아예 등록금을 안 받는 걸로 전원 장학금을 제공하는 걸로 바뀌었죠.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워낙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 그 최고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 돼버렸죠. 그래서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공부를 잘하면 가고 못하면 또 자기 능력에 맞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또 더 좋은 대학원에 가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최종 목표로 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게 대학의 진짜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온다는 거 굉장히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보다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고 직업을 갖추고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 동창회에서 그 명망을 보고 그 졸업생 가운데 가려서 그 회원을 가입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아이비급 대학들이 참 많죠. 그래서 혹시 아이비리그 대학을 꿈꾸는 그 부모나 학생이 있다면 이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공부만 잘하는 것으로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인성이 따라가야 되고 봉사가 따라가야 되고 능력이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